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세계적인 프로 토커 플레이어죠. 크리스 브루어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네, 유튜브 채널 제럴드 얼더맨 코칭에 올라온 영상 녹취록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최정상급 토너먼트 플레이어, 그러니까 브루어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포커 전략이라던가 또 게임을 대하는 그 정신적인 자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의 좀 독특한 통찰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최고 수준의 경쟁에서는 기술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 사고방식, 마인드셋이 중요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브루어 선수 같은 경우는 포커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대학 시절에 아주 뛰어난 육상 선수였다는 좀 흥미로운 배경이 있어요. 오리군 대학교에서 장거리 달리기를 했고 경쟁 엄청 치열한 팩12 컨퍼런스 대회에서 7위까지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런 엘리트 운동선수 경험이 과연 그의 포커 접근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크리스 브루어의 생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의 게임이나 또 사고방식에도 적용해볼 만한 그런 유용한 지식, 또 놀라운 통찰을 찾아보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제 귀를 가장 먼저 좀 사로잡았던 건요. 브루어의 프리플랍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카드 받고 첫 배팅 라운드 말이죠.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프리플랍을 그냥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고 좀 지루하다, 뭐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 브루어는 완전 정반대예요. 프리플랍이야말로 포커에서 단연코 가장 복잡하고 흥미로운 단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본다는 거죠. 오,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이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커뮤니티 카드가 깔린 다음 포스트 플랍이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브루어는 이 프리플랍 전략에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어떤 균형점, 그러니까 최적의 대응 전략 조합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로잭 위치, 그러니까 버튼 오른쪽 두 번째 자리에서 오픈 레이즈를 할 때요. 보통 가장 약한 핸드라고 생각하는 게 에이스 9 오프수트, 문이 다른 에이스랑 9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뭐 6, 5 오프수트, 문이 다른 6하고 5 같은 핸드를 써도 기대값, EV 손실은 거의 없다고 설명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뭐 0.01 빅블라인드? 그 정도의 아주 미미한 손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뭐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핸드 하나만 살짝 바꿔도 상대방의 3벳 전략, 그러니까 프리플랍에서 다시 레이즈하는 거요. 그걸 포함해서 게임의 전체적인 양상, 그 게임 트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확 흥미로워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6-5 오프스트는 에이스 블로커가 없으니까 상대가 에이스 들고 3벳 하기가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플랍 2호의 보드랑 어떻게 연결되느냐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프리플랍에서 흔히 말하는 GTO 플레이,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상한 이론상 최적의 플레이라는 개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각인 거죠. 브루어는 심지어 이 GTO 프리플랍 전략만 얘기하는 건 게으른 생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좀 세죠. 와, 게으른 생각이라니. 표현이 아주 강렬하네요. 왜냐하면 포스트플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실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프리플랍에서의 선택지는 훨씬 더 넓고 유연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 수학적으로 계산된 정답 핸드 레인지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아하. 어떤 핸드로 블러핑을 하고 또 어떤 핸드로 벨리를 뽑을 건지, 상대방의 특정 강한 핸드를 막는 그 블로커 효과는 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걸 고려하면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정말 무한한 전략과 균형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와, 사람들이 흔히 그 프리플랍 차트 같은 걸 달달 외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주 확실히 보여주는군요.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이 빅블라인드 위치에서 특정 상황에 한 25% 빈도로 무조건 스퀴즈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레이즈랑 쿨이 이미 나왔는데 거기다 또 크게 레이즈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오픈 레이즈 한 다음에 3벳 레인지는 거의 안 쓰고 콜만 하다가 상대 스퀴즈를 딱 예상하고 오히려 뒤에서 백레이즈를 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죠.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그렇죠. 프리플랍에서 작은 변화 하나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오픈레인지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에이스 9 오프수트랑
킹 나인 오프 수트 이것만 쓰기로 결정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그러면 상대방은 빅블라인드에서 9X, 즉 9를 포함한 핸드들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폴드해야 할 거예요. 아, 왜죠? 왜냐하면 우리 레인지가 상대의 9X를 너무 자주 도미네이트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더 좋은 키커로 압도하는 거죠. 그럼 상대는 대신 다른 종류의 핸드로 더 많이 방어해야 할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이처럼 프리플랍 핸드, 선택 하나가 게임 전체의 역학을 그냥 확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브루어가 왜 프리플랍을 가장 복잡하고 흥미로운 스트릿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아요. 와, 프리플랍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접근을 들으니까 그냥 정해진 차트만 따르는 게 얼마나 게임을 좀 단조롭게 만들 수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그런데 전략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측면, 멘탈 게임도 브루어가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는 플레이어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무례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처음 들으면 좀 오해하기 쉬운 강한 표현인데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흥미로운 표현이죠. 무례함. 근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무례함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무시해라 이런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상대방 역시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브루어는 인터뷰에서 당신의 상대는 형편없고 나도 형편없고 우리 모두 포커를 못한다 이런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요. 와,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또 이 포커라는 게임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완벽한 플레이는 불가능하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포커 세계에 완벽한 플레이어는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대단한 플레이어처럼 보여도 너무 신격화하지 말라 이런 거군요. 사람들이 특히 좀 중요한 순간에 상대방이 훌륭한 플레이어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인정하고 지레 겁먹는 경향이 있다. 이걸 지적해요. 객관적으로 뛰어난 선수일지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리버에서 상대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책레이즈를 했을 때 무조건 저 사람은 고수니까 당연히 센 거 있겠지.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요. 정말 이 상황에서 저런 플레이가 가능할까? 이렇게 좀 냉정하게 따져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감정적인 반응과 실제적인 분석을 구분하는 능력과 딱 직결되는 거예요. 상대방 플레이가 이론적으로 좀 이상해 보일 때 저 사람은 세계적인 선수니까 뭔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쉽게 물러서는 대신에요. 이 스팟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말 저런 핸드로 저런 액션을 취하는 게 합리적인가 하고 비판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내 결정은 상대에 대한 막연한 존경심이나 두려움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 주어진 정보랑 상황 분석에 기반한 이성적인 판단인가? 네. 브루어는 특히 판돈이 커지는 하이스테이크 게임일수록 이런 감정적인 판단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커지면 감정을 배제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브로어가 현존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로 꼽는 아이크 헥스턴에 대한 언급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헥스턴을 최고로 보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음을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판단을 믿고 밀어붙이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지식의 경계를 넓히고 때로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창의적이고 뛰어난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계속 시도하고 틀리고 또 시도하면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그 능력,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근데 브루어 자신도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점이 또 흥미로워요. 그는 스스로가 항상 모든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나야 한다는 어떤 비합리적인 믿음,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해요. 그래요? 네. 포커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모든 핸드에서 상대를 압도해야 한다고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아이크 헥스톤 같은 진짜 최정상급 선수들은 끊임없이 틀리는 과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정신적 기술, 즉 틀림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합니다. 그가 본 플레이어 중에서 아이크가 틀리는 것에 가장 개의치 않는 선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와, 대단하네요. 이런 정신적인 접근 방식이 실제 플레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핸드가 있죠. 바로 브루어가 2022년 트라이튼 마드리드
그 20만 달러 바인 토너먼트 파이널 테이블에서요. 당시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 메인 이벤트 챔피언이었던 에스펜 요르스타드를 상대로 킹 하이 플러시를 폴드했던 핸드. 기억나시죠? 아, 네네. 정말 엄청난 액수의 상금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죠. 맞아요. 네, 많은 포커팬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는 전설적인 핸드입니다. 상황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 보드에 잭, 9, 8, 잭 이렇게 4장 카드가 깔렸고 그중에 3장이 클럽이었어요. 네. 브로어는 킹10 클럽을 들고 있어서 플랍에서 인이 넛 플러시.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플러시를 완성한 상태였죠. 그렇죠. 넛이었죠. 그런데 턴에서 잭이 한 장 더 나오면서 보드에 페어가 생겼고 리버에서 마지막 카드가 깔린 후에 에스펜 요르스타드가 올인 배팅을 한 겁니다. 엄청난 압박 속에서 브로어는 결국 자신의 킹 하이 플러시, 정말 강한 핸드인데 이걸 폴드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르스타드는 잭 포카드, 즉 쿼즈라는 더 강력한 핸드를 가지고 있었죠. 와, 진짜 다시 들어도 놀라운 결정인데요. 근데 브로어는 인터뷰에서 이 폴드가 상대방 그니까 에스펜 유르스타드가 어떤 수준의 플레이어인지에 대한 판단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네, 그 점을 강조하죠. 에스펜은 형편없는 플레이어니까 블러프가 아닐 거야. 라거나 반대로 에스펜은 너무 예측 가능한 플레이어를 하니까 이건 분명 밸류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상대가 에스펜이기 때문에 폴드한 게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핵심은 상황, 그 스팟 자체의 특수성이었다는 겁니다. 파이널 테이블이라는 아주 압박감이 큰 환경이었고 당시 칩 리더였던 요르스타드와 브루어, 한 3위 정도였나요? 그 칩 스택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프리플랍에서 액션과 그로 인해서 요르스타드가 가질 수 있는 핸드 레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아, 레인지 분석. 네, 브로어의 분석에 따르면 그 특정 상황에서 요르스타드가 프리플랍에 단순히 콜만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오프수트 핸드, 즉 무늬가 다른 핸드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 뭐 에이스, 퀸, 오프수트 같은 핸드는 대부분 3벳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블러프를 할 만한 자연스러운 후보 핸드가 거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복잡하게 얽힌 보드와 큰 판돈이 걸린 상황에서 아주 정교한 블러프를 실행하려면 엄청난 사전 계획이랑 강심장이 필요했을 텐데 그럴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고 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GTO 솔버가 내놓는 그런 이론적인 플레이나 상대방의 명성에 의존한 판단이 아니라 그 순간에 아주 독특하고 희귀한 상황 자체를 깊이 파고들어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 이게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브로우는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건 정말 미친 스팟이다. 우리 둘 다 이런 상황은 거의 처음 겪을 거다.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정말로 진짜로 한번 깊게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이야. 단순히 내 핸드가 너무 강해 라거나 상대가 워낙 잘하니까 이유가 있겠지 같은 그런 아니란 생각을 경계하고 그 스팟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노력한 결과인 거죠. 그는 그 폴드가 자신이 뭐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운 좋게도 좋은 정신 상태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좀 겸손하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례는 브루어가 앞서 말한 그 상황인식의 중요성하고 상대에 대한 무례함, 즉 상대를 신격화하지 않는 태도, 이 두 개념이 어떻게 실전에서 강력하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상대가 세계 챔피언이라는 사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직 현재 주어진 구체적인 정보와 게임의 역학만을 놓고 냉정하게 분석한 거죠. 상대의 명성이나 뭐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라 바로 그 특정 스팟에서 상대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핸드 레인지와 행동 패턴의 논리적인 가능성, 이것만 파고든 결과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 브로어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포커의 첫 단계인 프리플러. 이게 결코 단순하거나 정적이지 않다. 정형화된 GTO 전략을 넘어서는 무한한 복잡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네. 둘째,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상대방 역시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는 무례함이 필요하고 동시에 아이크 엑스톤의 예처럼 자기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완벽 추구보다는 실수를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탄한 이론적 지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특정 상황의 독특한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 이게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로어의 킹 하이 플러시 폴드 사례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죠. 네. 정형화된 답이 통하지 않는 그런 희귀한 상황일수록 그 상황 자체를 분석하는 능력이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특히 불우하다 일관되게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은 포커를 못한다. 이 관점은 우리가 완벽한 플레이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종종 잊어버리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오히려 진정한 발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역설적으로 상대의 실수를 활용하고 때로는 데이터나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과감한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는 정신적인 토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크리스 브루어의 이야기처럼 포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깊이 파고들고 있는 다른 복잡한 기술이나 지식 분야에서도요. 때로는 컴퓨터처럼 완벽한 정답만을 찾으려는 노력이 그 분야의 본질적인 인간적 요소, 그러니까 불확실성, 창의성, 심리 같은 것들을 간과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인간의 불안전함과 예측 불가능성 속에 정답 찾기를 잠시 멈추고 들여다볼 때 더 많은 기회와 통찰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크리스 브로어의 흥미로운 생각들을 함께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